지도감독 관청을 했는데 지도감독 대상, 지도감독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하면 지도감독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중개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 됩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지도감독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다만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죠. 즉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자, 그 다음에 이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 대상도 아니고 자격정지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지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지도감독의 대상은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 이번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할 수 있는 경우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등록 기준은 앞에서 공부했지만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 확보하는 것 두 가지인데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등록 기준. 첫 번째, 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고, 그리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며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죠. 이게 등록 기준인데 이런 등록 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들어가서 조사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정요건도 중요하죠.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중개업자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며 이 1000명 중에는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중개업자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며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 공인중개사 2명 이상,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하는 게 등록 지정요건이죠. 이러한 지정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감독상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입니다.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및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다음 중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를테면 중개업자의 수입 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사용인 고용 해고 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4가지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